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목소리 기억하시죠? 이연주. 네, 이연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0주차 소비자 행동. 오늘 소비자 행동의 첫 번째 수업이고요. 다음 주에 소비자 행동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거, 소비자 행동론 이쪽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은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뭐 그거 물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스포츠 서비스, 체육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제가 맨날 오피스 파워포인트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쉽지 않네요. 자꾸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오늘은 또 아래 한글 오피스로 오늘 아까 뭐 오피스를 지웠는데 그 파워포인트를 지웠는데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급한 대로 지금 예, 한글 오피스를 가지고 해봅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거 맨날 레이저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손 모양 그럼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전구 그럼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큰 화살표. 이거 오늘 10주차 소비자 행동론.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멋있죠? 그다음에 알아? 고양이 손은 또 뭐야? 이거는 패스. 네, 고양이 손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마우스. 마우스도 아닌 것 같고요. 자, 마술봉. 요거.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휘봉.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건 형광펜 그리고 일단 손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손 모양으로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 이렇게 해서 오늘 소비자 행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행동에서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건데요. 처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소비자와 고객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예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뭔가 구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죠. 근데 특정 상품을 사는 사람,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고객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구매하면은 결국엔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있을 땐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소비의 모든 과정과 관련된 소비자의 행동, 그렇죠? 소비의 모든 과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혹은 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매 이전의 행동부터 구매하는 행동, 사용하는 행동, 구매해서 사용할 때의 행동, 그리고 사용한 이후의 행동을 포함하는 거, 이런 거. 사기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 행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매할 때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전부터 뭔가 행동들이 나오죠. 그리고 소비자의 특성은 합리적이죠. 뭔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해서 납득이 돼야죠. 설득이 되고 내가 뭔가 납득이 돼야지만 소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택, 비교, 요거 저거, 요거 살까, 저거 살까 비교를 하죠. 그다음에 쾌락을 추구한다. 우리 소비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권. 직접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이런 거죠. 주권적. 그런 게 이제 소비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소비자 구매할 때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필요의 의식이 있고 정보 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 의사결정, 구매 후 평가 이렇게 되는데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쵸? 우리 전에 필요, 니즈라 그랬죠. 뭔가 필요, 욕구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원하는 거, want. 그쵸? 예. 자, 그다음에 필요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거 혹은 욕구가 느껴지는 단계, 뭔가 필요해지는 단계가 요 단계죠. 처음에 나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필요의 의식은 소비자가 처한 현재의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예. 그러니까 뭔가 어 욕구라는 거는 뭔가 필요한 거지. 내가 이상적으로 이게 있으면 좋겠다. 목이 말라. 목이 말라. 갈증이라는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물이 필요해. 그러면은 물을 먹은 상태와 지금 부족한 상태의 어, 괴리, 그쵸? 그 중간에 빈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필요, 니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의 인식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내부적인 거는 내가 몸속에서 생리적으로 물이 땡겨 목이 말라 이런 게 생리적인 자극이죠. 그다음에 기존 제품을 이제 맨날 내가 물을 먹었어. 근데 갑자기 물이 없어.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뭔가 사용하다 기존 제품을 사용하다 망가졌어. 그럼 새로운 걸 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활 쪽이면은 누군가가 아픈 거죠. 안 아프다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생리적인 자극도 되지만 어떤 사용 불가, 내 무릎 사용 불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신제품의 필요성. 예, 우리가 뭔가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뭐 새로 기존에 쓰던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존 거 그냥 써도 되는데 또 새로 사죠. 핸드폰. 기존 거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사는 거죠. 하나 더 사기보다는 기존 걸 어떻게 해결하고 또 새로운 걸 사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을 사고 싶어서 새로 또 마음이 생기면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가만히 있는 나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자꾸 광고가 나오고 뭐 주변에서 사람이 자꾸 이거 어? 뭔가 촉진시키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 그러면 이제 그거 사고 싶어지는 거죠. 필요하지 않았는데 혹 해서 사는 겁니다. 호구, 그렇죠? 자, 그다음에 중거 집단의 영향을 받죠. 우리 중거 집단이라는 거는 누군가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중요한 어, 그 기준점을 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준거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쓰고 있어 이거를. 그럼 나도 사고 싶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 롤 모델 뭐 이런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나한테 영향력이 큰 친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예인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뭔가 필요한 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 구매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 뭐 필요해? 아니면은 뭔가 이거 필요해서 사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신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TV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뭔가를 사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핸드폰을 사고 싶어. 이제 지금 핸드폰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너무 오래됐어. 새 거를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은 뭐 축구장에 관람을 가고 싶어. 아니 요번에 국가대표 대항전이 있는데 그 국가대표 대항전에 A매치라고 하죠. A매치 경기를 관람을 가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뭐 스포츠 상황보다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핸드폰 사고 싶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고 싶어. 그럼 소비자는 이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대안을 찾게 됩니다.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 탐색을 하고 수집하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맨날 그러면 2년, 3년 동안 계속 새로운 핸드폰을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뭐 그냥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필요해졌어. 그럼 그때부터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인터넷도 뒤지고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 최신 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샀냐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봅니다.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정보 탐색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내적인 탐색은 소비자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 그렇죠. 주변 속에서 평상시에 이제 경험을 통해 놓고 그 경험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거 아니면은 TV 광고 나오는 거, 뭐 신문 기사 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주변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그럼 어느 게 좋을까? 저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탐색하는 거. 그다음에 외적인 탐색은 내적인 탐색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충분하지 않죠. 그렇죠?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로 어, 더 알아보는 거예요. 뭐 인터넷을 뒤져본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다거나 누구한테 전화해서 더 물어본다거나 뭔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는 거 이게 외적인 탐색입니다. 내적인 탐색은 그동안의 경험 속에 있는 거랑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보가 탐색이 되었으면 이것저것 찾아봤죠. 그러면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에 이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을 때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보를 찾을 때 하나만 찾지 않죠. 여러 개 이런 정보 뭐 갤럭시를 살 건지 아이폰을 살 건지 중국 거를 살 건지 LG 거도 넣어야 되겠네요. LG 거도 살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정보를 찾죠. 요즘 최신 폰에 어떤 게 좋은지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뭐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음, A, B, C 1번 갤럭시를 살 것인가? 2번 아이폰을 살 것인가? 3번 어, LG 및 기타 중국제 뭐 이런 거 이렇게 1, 2, 3 어느 거로 살 것인가? 그렇게 놓고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그 중에 이제 또 골랐어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이 중에 하나를 또 골랐어요. 그러면 그 고른 거에서 또 통신사가 또 다르잖아요. 1, 2, 3 어느 통신사 또 요금제가 또 어느 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또 1, 2, 3을 놓고 또 찾게 되죠. 이 대안이라는 건 대안 1, 대안 2, 대안 3. A 대안, B 대안, C 대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대안이고요. 그 대안을 평가할 때 이제 어떤 평가를 보완적 평가 방식이라는 거는 어떤 속성 평가가 낮아요. 어떤 다른 게 속성이 낮아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속성, 다른 속성에서 높은 평가, 어떤 높은 평가를 하는 대안이 전체가 이제 먹히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정한 수준의 어떤 성능 이런 거. 근데 또 어떨 때는 되게 성능이 필요한 게 있어요.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가격, 그중에 가격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속성은 조금 뭐 부족하더라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속성이 되게 만족이 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상쇄돼서 그걸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이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속성에서 이제 어떤 속성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중요도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보완적 평가 방식, 피셔베이의 모형 뭐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정보를 탐색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대안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가지로 대안을 놓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속성과 어떤 중요도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속성을 생각할 때 핸드폰에서 음,
사진 촬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진 촬영에 대한 속성을 제일 중요하게 봐서 그러면 어떤 핸드폰 기종마다 촬영이 되게 중요한 거. 그러면 사진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영상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뭐 밤에 촬영이 잘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이렇게 접사로 찍을 때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진보다는 어떤 사운드,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사운드에 중점을 두고 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뭐 종합적으로 이게 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 팍팍팍 돌아가니까 최신 기종 그중에 뭐 어, 또 화면이 그 게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뭐 누르는 거 이런 것도 편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그거에 대한 속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뭐 전화만 터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속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뭐 사진 촬영, 영상, 사운드 다 필요 없는 거죠. 최신폰이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오래됐어도 전화만 터지면 돼. 가격이 낮은 거.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하나의 속성이 다 나머지를 이겨낼 수도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고 대안은 하나, 둘, 셋 몇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보 탐색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 중에 내가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 의사로 가게 되죠. 그러면 뭔가를 사고 싶어졌어요. 이제 사게 돼. 뭐 나는 이거 살래. 이랬어. 선택 대안에 대한 평가 후에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구매하게 되죠. 그쵸? 선택을 A, B, C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를 원하는 대안과 실제 구매하는 제품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어, A, B, C 중에 이거를 사고 싶어. 제일 사고 싶어. 그런데 비싸, 못 사. 그러니까 실제 구매는 조금 더 차선책으로 놓은 거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최고로 원하는 것 대안과 실제 구매는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최고 원하는 거를 대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그 그 대안이 별로 써보니까 별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매 결정은 어떤 구매를 결정하는데 그게 지금 살 수도 있고 연기해서 나중에 살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 살 거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뭐 언제 그거를 살 것인지에 대한 구매 시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매 장소도 되게 중요하죠. 어디서 살 거냐 인터넷에서 살 거냐 백화점에서 살 거냐 뭐 어디 외부 그냥 집 주변에 있는 매장에서 살 거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따라서 구매 장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불 방법 현금으로 할 거냐 카드로 할 거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도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구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쭉쭉 있는데 다 의사결정이 되게 작용하고 있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터라는 것은 여기 마케팅을 직업으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죠. 자, 마케터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수반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뭐예요? 소비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마케팅으로 먹고 살려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잘 파악해요. 그러면 뭔가를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잠재 고객이 누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뭔가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죠.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유능한 마케터죠. 그다음에 이제 구매했어요. 구매 후에도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죠. 구매했으면 제품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 자신들의 소비 경험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을 결정하죠. 그쵸? 핸드폰 샀어요. 써볼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만족해. 나 이거 조금 깨름직 불만족 10점 만점에 몇 점? 네. 뭐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 불일치 이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족과 불만족에는 기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소비할 때 기대를 가지고 소비를 하죠. 구매를 하죠. 그렇죠? 구매를 하면은 실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와 기대한 거와 실제 경험의 차이. 그게 뭐예요? 기대와 불일치하죠. 기대하고 완전히 일치할 수도 있죠.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은 미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되게 중요하죠. 만족해야 돼요? 불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죠. 그래야지만 뭐 타사 제품에는 불만족해야죠. 우리 제품에는 만족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구매 후 평가에서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소비자의 기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만족의 크기가 제공된 서비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무슨 말인지 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앞에 눈앞에 수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박. 자, 딱딱딱 잘라놨습니다. 수박을 한 덩어리를 쫙 쪼갭니다. 쫙 소리가 잘 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수박을 살 때도 그렇죠. 수박을 살 때 어떻게 사요? 통통통 머리를 두들겨 보죠. 통통통. 울림이 큰가? 똑똑똑 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면 이거 맛이 없겠군. 퉁퉁퉁 맛이 있겠군. 이렇게 하고 사잖아요. 그쵸? 2만 원,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대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칼을 촥 대서 쫙 나갑니다. 쫙 나가요. 그냥 칼을 탁 대는 순간 쫙 쪼개져요. 그러면은 촉촉촉촉 짜 쓸어가지고 수박의 색깔이 어때요? 아주 빨갛게 색깔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박을 잘라보세요. 입안에 어떻게 돼요? 군침이 샥 돌죠. 군침이 샥 도는. 왜 군침이 돌아요? 그동안에 먹어본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학습이 된 거예요. 그쵸? 강아지 밥 주려 할 때 이러면서 침을 흘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수박 먹기 전에 침 흘리죠. 왜 그래요? 경험. 그리고 그 수박에 대한 기대치. 자, 우리는 수박을 하나 소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그거를 딱 한 입 무는 순간 평가가 바로 나오죠. 에이, 싱겁네, 쏘갔네, 뭐. 꿀맛이야, 꿀맛.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맛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평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 만족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 뭐 만 원짜리 살면서의 어떤 기대와 수박을 3만 원, 5만 원짜리 수박을 사면서의 어떤 기대치 이건 달라지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기대치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는 맛 그것으로 결국에는 만족도가 나온다. 만족도. 소비자가 어떤 서비스 구매에 앞서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구매 이전에 기대하고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을 해보죠. 그거에 대한 지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의 느낌. 그 사이에서 만족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대와 지각과의 비교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만족도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는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매가 되잖아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그 제품이 실제로 그 이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이하로 보여줬다. 그러면 불만족이 되죠. 결국엔 재구매가 안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충성도를 생각을 해봐야죠. 로열티를 충성도라 그러죠. 충성도, 충성도. 그리고 이거는 브랜드 충성도, 소비자, 커스터머, 고객 충성도가 satisfaction, 만족에 의해서 충성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객들의 충성도는 만족도에 의해서 고객이 제품에 대한 만족을 느껴야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만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기대 수준을 너무 높여놔도 안 된다. 고객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편익이라는데 베너핏을 줄 수 있는 것보다 기대가 덮으면 결국에는 불만족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들 충성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구매하는 거죠. 그렇죠? 브랜드를 계속 충성 브랜드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마다 저는 핸드폰에도 충성 브랜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것저것 핸드폰 많이 써봤는데 결국에는 특정 브랜드만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일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은 제일 저렴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가격은 좀 더 비싸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핸드폰을 쓰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한 충성도 계속 사용하게 되는 브랜드와 어떤 제품 이런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거 비자가 아니고 소비자. 소비자 고쳐드릴게요. 바로 비자, 소비자 이렇게 바로 해서 저장까지 들어가고요. 저장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거 손 나와라. 손 나와라. 자, 소비자 충성도 모형.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는 어떤 상품, 제품, 그쵸?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이미지, 제품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업체에 대한 이미지, 그쵸? 우리가 삼성 핸드폰에 대한 이미지,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비스, 삼성 폰이 주는 서비스, 뭐 LG 폰이 주는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격 서비스도 될 수 있는 거고 제품 AS 애프터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 상품 제품 그 자체의 품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품질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사용을 해서 만족도가 나오는 겁니다. 만족, 불만족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충성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 서비스, 이미지 이거를 잘 컨트롤하는 게 마케터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구매 행위까지 소비자의 구매 행위까지 잘 컨트롤하는 거, 소비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 구매 뭔가 핸드폰을 살라고 했는데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데 판매가 너무 어려운 거,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결제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충성도가 만들어진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다시 새로운 고객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것보다는 한번 소비한 고객을 만족시켜서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거,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골 고객, 그쵸? 그러면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보다는 단골 고객한테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물건을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도는 결국엔 어디서부터 나온다? 만족도. 근데 만족도에서 우리는 기대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 기대와 경험, 어, 그 사이에서 어떤 만족도가 결정된다. 네. 그리고 소비자 충성도의 예에서 우리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많이 쓰게 되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많이 쓰게 되죠. 카카오톡 요즘에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은 아주 충성 고객, 이제는 충성 고객이다 못해 종이에요, 종. 카카오톡의 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뭐 핸드폰은 우리가 잘 하고 우리가 스포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뭐 필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왜 필라가 나올까요? 야, 필라가 많이 컸네요. 제 머릿속에 세 번째로 자리 잡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게 아주 이미지가 각인데 빨간색이랑 뭐 까만색이나 필라 이렇게 하얀색이나 뭐 이런 게 이미지가 머리에 팍 떠오르네요. 하여튼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필라가. 제 머릿속에 3등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 보면 뭐 제가 필라를 쓰진 않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충성도 여러분들은 어, 뭔가 마케터로서 활동을 할 때 충성 고객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결국에는 만족도가 충성도를 만든다. 충성 고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중간에 하여튼 방송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비자 행동, 그 구매, 의사결정,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쫙 훑어봐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충성도까지, 로얄티라는 충성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반드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고요. 이런 전문 용어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용어에 대한 명칭과 개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일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음 단계의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